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6일이고요. 네, 원전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3% 상승을 했고요. 한전 KPS는 4.5%, 현대건설은 5%, 한국전력은 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성광밴드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지는 6.3%, S&T에너지도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BHI 4%, 태웅은 4%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3%, 1,500원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로 떨어졌던 부분 메워주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제 밴드 안에 있습니다. 7만원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6만원 중반 초반 선에서 위아래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저점 라인은 계속 동일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빈 공간을 좀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이상 이제 수렴을 했을 때 이제 큰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K원전의 또 다른 수주라든지 혹은 미국과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약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또 하나 생긴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스,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오를만 하다라는 소스가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5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유사한 거래량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렸던 부분 대부분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자, 360만 주 매도하면서 좀 빠지던 외국인 수급이 지금 3일 연속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메워줬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3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이 조금 되었고 2천만 주 수준이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한 100만 주 정도 넘긴 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주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135만 주로 마지막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외국인 보유는 24%까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단연 이제 원자력 테마에서의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주기기를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인가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전 KPS는 53,400원으로 4.5%가 올라갔습니다. 자, 좀 이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듯 했지만 세제 개편의 하락폭 메워주고 지금 21선까지 돌파하면서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 형성하던 그런 라인 그대로 회복됐고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전 KPS 뿐만 아니라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런 한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힘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유도 조금 있었는데요. 한번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지금 최근 3일 동안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뭐 요거는 공매도 대차 크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는 한 200만 주 정도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7만 9천 주 정도 매수해서 12.54%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오랜만에 이제 7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5% 올라가면서 위로 올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횡보를 하는데 현대건설은 야금야금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가가 매수 기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21선 돌파하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이제 좀 이 좋지 않은 악재로 떨어졌던 주가는 그대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대건설은 특히 구체적으로 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느냐?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플랜트 건설에 대한 협약을 직접적으로 또 했기 때문에 다른 원자력 테마와는 조금 다르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 크게 줄이지 않고 계속 24%대를 유지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6일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24%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대신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신,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바탄을 좀 받아서 지금 이제 현대건설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대차잔고 330만 주 정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400만 주에서 좀 줄어드는 형태고 공매도 수량도 한 11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보율은 지금 24.68%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정과 거의 동일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그게 폭발하듯이 좀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99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2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아주 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기금, 투신 전부 다 들어왔고요. 지금 4만 1,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죠. 종가 기준으로 위로 뻗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뻗어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대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추정 물량은 지금 300만 주로 전환되어서 20.7%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32,400원입니다. 뭐 다른 원전 대비해서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보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조금 여기서 자리를 좀 오래 잡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조선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원자력 테마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매수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는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뭐 대차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220만 주 정도고요. 공매도도 일단은 일별 공매도는 10,000주 정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외국인 추정은 5,000주 정도로 지금 25.7%까지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직접적으로 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성광밴드도 곧 이제 원자력 플랜트 계약을 할 때 그런 이제 대형 관에 대한 피팅, 그죠? 밴드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이 이제 시작을 했죠. 6.3%까지 올라왔습니다. 680원 올라서 점점 이제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세제 개편 전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올려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할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주까지 매수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갑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매수하면서 단기간에 강세를 더 예상할 수 있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대차, 공매도 크게 없고요. 외국인 추정 물량은 5만 6천 주로 8.4%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S&T 에너지는 3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일까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은 뭐 좋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N자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14,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S&T 에너지는 올해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지만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는 뭐 당연히 LNG 관련된 사업이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 아이템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 다 디디고 이제 N자로 치고 나갔고요. 전고점 밀어 올리면서 이제 48,600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틀 정도 20만 주 매수해줬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금은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는데 확실히 지금 사모펀드에서 BHI에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는 뭐 이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더 예상하는 것 같고요. BHI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2만 3천 주 매수 들어와서 17% 정도 외국인 투자자 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웅이고요. 태웅은 42,1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 정도 올랐고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프리장부터 4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46,000원 근처까지 밀어 올리면서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요. 일단 꼬리 달면서 아쉽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XT 기준으로 150원인데 지금 KRX는 700원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NXT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추세선은 위로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로 한번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한번 저점을 찍고 지금 45,000원까지 거의 35,000원부터 45,000원까지면은 한 30% 수준의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단 거 계속 메워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이 태웅도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괜찮게 진행되었고,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이틀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연일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오늘 매도했고, 사모펀드 마찬가지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와 투신도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뭐 특별하게 이 태용에 대해서는 많은 매수를 하지 않는데 일단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원자력 테마가 오늘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는 0% 정도, 코스닥은 0.6% 정도, 사실 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력 테마는 좀 선방을 좀 했고요. 환율은 뭐 1388원 정도로 평소와 유사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제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원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달 원자로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한다. 그래서 나사가 2030년까지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관련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 폴리티코가 이제 나사 국장이 민간업체 개발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러 달 원전을 추진하자 대응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30년까지 달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를 하고 국제우주정거장을 대체할 민간 정거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달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일환이다 라고 풀이가 되는데,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달에 원자로를 둔 기지를 세우고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그런 패권 다툼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주를 넘어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제 우주에 대한 개척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을 통해서, 미사일이라고 할까요? 로켓을 통해서 이 달까지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가야지만 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 부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텐데 그걸 언제 다 옮길까요? 그래서 이 최대한 소형화된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계속 할 것 같고, 그런 분야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BWX 테크라는 이제 GE 히타치사의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고요. 17% 가까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물량에 대한 이슈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4% 정도 올라갔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어제 이 SMR 관련 기업들이 많이 힘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MR에 대한 힘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그 SMR에 대한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을 주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SMR 관련 기자재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주기기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태웅이 그 SMR에 대한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왜 엮여 있느냐? 올해 2월에 캐나다에 300메가와트급의 SMR 관련 부품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캐나다긴 하지만 BWXT 아까 그 G 히타치사의 모델의 이 원자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이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BWXT가 사실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태웅도 그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웨스팅하우스와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홀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과 이제 주기기까지 생산하는 것을 또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태용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 관련된 이 주단조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고 태용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태용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00년도 초중반에 일본의 그런 원자로가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갈 때 그때 태용이 많은 납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바라든지 히타치라든지 미츠시비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많은 납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업력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SMR 쪽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기업도 같이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L ENC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파트너 미국의 X에너지가 SMR 연료, 핵연료 제조 시설을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X에너지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공사로 클라크 건설을 선정을 했고 4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70만 개 폐브를 생산하게 되고 SMR 11기 공급량으로 보여진다. 이 X에너지도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워싱턴 쪽에 SMR에 대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X에너지가 빠르게 이제 상용화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SMR 소식은 이 정도로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뭐 선박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 원전 4호기가 40년 만에 가동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재가동 승인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수명 연장과 같은 그런 재가동을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명 연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의 이번 정부가 다행히도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들어간다면 한국전력도 당연히 이 전기료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한전 KPS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이렇게 한전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말고 해외 이제 K 원전의 수주가 또 필요하죠. 새로운 수주가 필요한데 이제 이 베트남의 원전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닌투원 원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가 연말까지 원전 사업 부지, 보상 및 정리를 완료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에게 연말까지 인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닌투원 1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협상을 2025년 8월까지, 닌투원 2호 프로젝트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EVN이라든지 PVN으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조속히 완성하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보고서가 9월, 그 다음에 2호기는 26년 6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일단 1호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베트남 총서기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게 될 텐데 이 닌투원 원전 1호가 과연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외에도 사실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경쟁자가 치열하긴 합니다. 네, 우리가 러시아, 중국을 이기고 사실 수주를 했던 적이 이 러시아, 중국을 배제하고 이긴 적은 있지만 이렇게 포함해서 이긴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 원전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러시아에 다 뺏겼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1호기, 3호기는 이미 러시아,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번 베트남 시장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스들 많고요. 확실한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 기다리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조선 원전 방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로서의 그런 이 역할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만 주어진다면 그 수급이 또 몰리면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계속해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